자, 민주당의 경선에서 지금 나경원이가 15.9로 1위, 그리고 이준석이가 13.1로 2위, 뭐 크게 차이도 안 나요. 주호영과 김웅이 각각 7.5, 6.1로 이렇게 이제 3, 4위, 홍문표가 5.5, 조경태 2.5,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견 주장했던 윤영석은 2.1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27.3, 이준석 15.2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저 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그걸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문 정권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는 우리는 후보도 안 내고, 어쨌든 문제가 많은 자들이지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후보들을 찍어야 된다 했지만은 그 자들을 찍고 난 이후에 보이는 행태를 보면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그래서 저것들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 저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나경원 아니면 이준석이냐? 이거 정말 난감한 이야기죠. 솔직히 말하면 나경원이라도 좋고 이준석이라도 좋은데 저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구 보수, 기득권 보수가 잘못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혁명적 가치를 갖다가 들고 놓으면 구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저 당은 우리 혁명 21이 내거는 과감한 공약들을 수용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저들이 진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상보다 엄청나게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나 나경원이가 정치하는 방법은 뭡니까? 왜 저 둘이가 1, 2등 나왔겠어요?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 즉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미지에 놀아나는 수준의 정치 선택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수 지지자들 수준에 걸맞는 딱 후보예요. 나경원이 한번 보세요. 그자가 뭐 원내대표가 돼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뭐 나다르크 했지만, 저는 문재인 비판하면서 말 듣없는 그 본질은 빼놓고 추상적으로만 적당히 건드리는 나경원이 뭐 잘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경원이 뭐 이 원내 투쟁을 할 때 빠루 들었다고 난리치고 했지만은 결국 저 사람의 특성 자체는 기득권에서 적당히 내세워서 적당히 당 대표나 원내 대표 정도 시키고 또 중요한 선거에 나가면 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저 사람의 한계는 딱 주어져 있어요. 왜 나경원의 한계가 돌파 안 됐냐? 그에게 너무나 깊은 기득권의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이준석이요? 뭔가 이준석은 새로운 걸 주장하는 것 같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 같고 기존의 기득권과 다른 것 같지요? 쟤도 하버드 나온 기득권입니다. 제가 정치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저거 아버지가 유승민 친구라는 거 그거 하나로 정치하는 거지. 제가 무슨 놈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고 고통받고 시대를 이해했습니까? 제 또래의 젊은이들의 삶과 이준석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다수의 젊은이들은요, 이준석 나이 또래에 직장과 결혼과 출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집을 고민하고 삽니다. 쟤한테는 그런 고민이 없는 애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어린 나이에 20대부터 정치판에 정치인들 노는데 끼어서 같이 놀아보고 거기서 뭐 또 차지해보고 하니까, 그리고 방송에 적당히 나오고 아주 적당히 하는 처세술에 뛰어난 애예요. 그리고 무슨 시대가 고루한 보수가 아니라 변화하는 보수를 원한다. 이미지만 있지. 이준석이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해결책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적당히 보수를 돌려가게 하면서 자기 이미지만 관리했지. 옛날에 남경필 위에 오렌지 조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자가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자들에게 기존의 보수가 변해야 된다는 걸 찍어주고 있어요. 김웅이도 마찬가지예요. 김웅이가 초선으로 뭐 책 쓰고 검사외전 쓰고 나왔지만은 김웅이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자기 시각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 저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새로운 물이든
초선이든 뭐 지금 김웅도 나오고 윤희숙이도 나오고 김은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전부 다를 안 보세요. 기득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자예요. 특히 이 윤희숙에 대해서 이 보수 기득권에서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윤희숙의 나비 효과라고 오늘 중앙일보 이철호 칼럼이 있어요. 싸움꾼 이재명도 잇따라 저격받아 노동, 복지 등 확실한 전문 분야, 구체적 팩트와 선명한 논리로 압도한다. 정치판의 새로운 롤모델 기대한다. 자, 이거는 조선도 비슷한 류의 보도를 여러 번 했어요. 자, 윤희숙이라는 것은 국책연구기관 KDI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득권을 상징하는 가치관을 보수정당 내에서 주입시키는 역할. 거기에 문가리 정권이 맞지 않으니까 비판할 뿐이죠. 남들보다 이 입심이 좀 좋다. 뭐 이런 정도지. 이 여자가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뭔지, 그걸 갖다가 뛰어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자신이 살아온 방향을 뒤집어 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이 여자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자,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KDI의 부장,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러다가 서초동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김웅은 다 알다시피 호남 출신 검사고, 김은혜는 MBC에 기자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발탁되어 청와대 비서관하고, 또 그 뒤에 뭡니까 KT에서 상무가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또 이 방송했죠. 전부 양지만 거둬 다닌 사람들이에요.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잘날 수 있어요. 잘나려면 뭘 해야 되냐? 시대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기득권들의 앞잡이가 수두룩한 저당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엇이 시대적 문제인지에 대해서 성찰조차도 못하고 의견조차도 못 내고 뭐 다부지게 말한다? 그리고 뭐 야당의 센 자를 공격한다? 하도 공격도 할 줄 모르니까 공격했다고 박수치는데 저는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달라들어서 구기득권을 갖다가 청소한들, 결국은 이 자들도 신기득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가치로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이 똑똑하고 경력이 좋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적들을 공격해서 시원하게 해줄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좋아할 자들이죠. 윤희숙이, 김은혜, 김웅이요. 자, 지금 여야가 서로 더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이라는 부분이 지금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수가요, 당대표 선거에서 기존의 보수의 이 기득권의 정당에서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선수도 없고 중진도 없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됐습니다. 이걸 변화라고 생각하면 전혀 곤란해요. 자, 과거에 기득권의 이 모습, 노골적이고 기득권 때가 짤짤 묻은 사람을 대신해서 초선이 나왔다고 그 초선이 더 나은 기득권을 청산할 수 있는 자들이 그것은 아닌 겁니다. 모습은 초선이고 신선해 보이고 공격적이고 또 대중적인 용어를 쓰고 후련하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더욱더 무시무시한 이론으로 무장된 기득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이 띄우는 이 기득권, 그리고 이준석류의 20대부터 하버드 나왔다는 기득권 이미지만 가지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청년의 모습과 다르게 사는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속에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친다는 거. 저 당에 뭔 지금 문제가 있느냐?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래서 나는 대표 출마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행명 21에서 말하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내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당 대표에 나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저한테요, 한때 한 달에 한 3번 이상을 20여 명쯤 되는 이 저당의 의원들이 당년을 듣고자 해서 3번 갔습니다. 가서 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아무 의미 없는 헛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룸살롱에 앉아서 연불을 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두세 명씩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제안도 있었지만은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찾아온 개별적으로 와서 조언을 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 당에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모습, 국민 앞에 공개하진 않지만 철저히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해야 저 당에서 계속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해먹고 또 원내대표, 당대표, 상임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후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보면 저 당에 가서 국회의원 몇 번 못 해먹을 사람입니까? 근데 저 당이 급하면 와서 조언 구하고 이렇게 매달리면서 왜 저하고 저렇게 상극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황장수가 말하기 때문에 황장수 같은 사람은 자기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죠. 매우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저 당의 실체를 대선 전에 일찌감치 까발리고 그래서 새로 건설해야 거기서 정말로 국민이 사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걸 저대로 내놓고 나경원이냐 이준석이냐 대선에 가면 또 유사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희룡이냐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죽도록 해야 된다. 나경원이냐 이준석이냐를 고민하고 대답한 저 당의 당원들도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